명문가의 비밀 제오화 숨겨진 혈유. 오프닝. 사랑했던 여인의 딸과 손자가 결혼한다면? 50년 전 하룻밤의 실수가 가문을 파괴하는 폭탄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숨죽이며 기다린 복수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난 4화에서 우리는 민우의 몰락을 봤어요.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그의 야심찬 계획은 무너졌죠. 준혁은 5년 전 살인 미수를 자수했고 윤재혁과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민준과 서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만났어요. 박혜진.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온 여자였죠. 그녀는 민우를 이용했고 이제는 서희를 노리고 있어요. 오늘 제오화에서는 더 충격적인 비밀들이 폭발합니다. 서희와 민준의 관계를 뒤흔들 결정적인 진실. 강철수 회장이 50년 동안 숨겨온 아들의 존재. 그리고 윤재혁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50년 전부터요. 명문가의 비밀, 제오화 시작합니다. 제한장 박혜진의 접근. 2025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서희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웨딩 플래너와 미팅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용한 결혼식, 가족들만 모이는 작은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웨딩 잡지와 초대장 샘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윤서희 씨 맞으시죠? 누군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차갑지만 아름다운 인상이었어요. 서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앉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웨딩 플래너 김미소 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저를 대신 보냈어요. 서희가 명함을 받아봤어요. 프리미엄 웨딩 컨설턴트 박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김 선생님한테는 연락 못 받았는데요. 혜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방금 문자 보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서희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정말 김미소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희 씨,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와 있어요. 대신 제 선배 박혜진 선생님이 가실 거예요. 믿고 맡기셔도 돼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괜찮으시길 바라요. 혜진이 웃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서희 씨가 원하시는 컨셉이 뭔가요?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은 전문가답게 세심한 질문들을 했어요. 하객 명단, 예식장 위치, 드레스 스타일 모든 것을요. 그러다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참, 서희 씨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 형제자매 계신가요? 서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랑 저 둘뿐이에요. 혜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초대장에 표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희가 대답했어요. 윤미란이요. 고인이시지만 초대장에는 넣고 싶어요. 혜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서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혜진이 노트에 적으며 말했어요.
윤미란님. 아름다운 이름이시네요. 혜진이 계속 물었어요. 그럼 신랑 측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희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강철수 회장님, 시아버지 강준혁 원장님, 그리고 민준 씨 동생 민재. 작은 가족이에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중한 분들이시네요. 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서희 씨, 혹시 신랑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궁금해서요. 웨딩 스토리를 만들 때 도움이 되거든요. 서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대학 동기예요. 의대 다닐 때 만났어요. 민준 씨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서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죠. 그게 좀 복잡해요. 혜진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제가 다른 이유로 접근했어요. 아버지의 부탁으로요.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이유요?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강씨 집안에 대한 복수를 원하셨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요. 그래서 저를 시켜서 민준 씨한테 접근하라고 하셨어요. 서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를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혜진이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잖아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서희 씨, 혹시 어머님 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걸 묻는 건가요? 서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알려진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50년 전에 강철수 회장님과 함께 신약을 개발하셨어요. 하지만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죠. 서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병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의료사고였어요. 담당 의사가 실수를 덮으려고 어머니를.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 서희의 손을 더 꽉 잡아줬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서희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드레스 시착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서희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희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서희를 만났어요. 예상대로네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요. 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강철수도 윤재혁도 아무도 몰라요. 5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거 맞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검은색 벤츠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며 서울의 거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박혜진은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5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두장 강철수의 비밀 숨겨진 아들. 같은 날 저녁 성도병원 회장실. 강철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지만 회장은 오래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50년 전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강철수와 윤미란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아직도 일하세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회장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민준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회장이 사진을 집어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누군지 아니? 민준이 사진을 봤어요. 할아버지랑 윤미란 할머니시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전이야.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던 때지.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게 고백할 게 있다. 민준이 긴장하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윤미란을 사랑했었다. 민준이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1974년 내가 성도병원을 막 설립했을 때였지. 미란이 연구원으로 들어왔어.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지. 회장의 눈에 먼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신약 개발에 매달렸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 회장이 말했어요. 당신 아는 영희와 약혼한 상태였어. 하지만 마음은 미란에게 가 있었지. 민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회장이 힘겹게 말했어요. 1975년 5월 어느 날 밤, 우리는 신약 개발에 성공했어. 너무 기뻐서 둘이 술을 마셨지. 그리고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민준은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쉬기에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지. 나는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거야.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후회했어. 미란도 나도. 이건 실수였다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약속했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2달 후 미란이 나를 찾아왔어. 얼굴이 창백했지. 그리고 말했어. 임신했어요라고. 민준이 숨을 멈췄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패닉에 빠졌어. 1달 후면 영희와 결혼식이었거든. 집안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회장이 말했어요. 미란에게 말했어. 아이를 지우자고. 하지만 미란은 거부했어. 생명이에요. 지울 수 없어요라고 했지.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비밀 합의를 했어. 미란은 병원을 떠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로 했어. 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회장이 대답했어요. 1976년 2월 미라는 아들을 낳았어.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 나와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이름도 없이 자랐어. 미란이 혼자 키웠지. 나는 돈만 보냈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민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한 번도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나는 겁쟁이였어. 그 아이를 보면 내 죄가 현실이 될 것 같아서 피했어. 회장이 말했어요. 그러다 1980년 미란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 아이가 4살이 됐을 때였지. 미란은 말했어.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라고. 회장이 떨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안 돼. 우리 가정이 무너져라고 했지. 미라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미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윤재혁이라는 젊은 의사였지. 재혁은 미란과 아이를 받아들였어. 민준이 물었어요. 그 아이가 윤재혁 아저씨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혁은 좋은 사람이었어. 미란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들였지. 그리고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어. 회장이 말했어요. 1983년 미란은 재혁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어. 이름은 서희였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이해하겠니? 서희에게는 오빠가 있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장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모른다. 1990년 그 아이가 14살 때 갑자기 사라졌어. 미란이 미쳐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 회장이 말했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어. 하지만 미란은 믿지 않았어. 누군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확신했지. 민준이 물었어요. 누가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라는 나를 의심했어. 내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없앴다고 생각했지. 회장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 나는 그 아이를 해치지 않았어. 돈만 보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회장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날 믿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나를 증오했지. 그리고 2020년 미란이 병으로 죽었을 때 회장이 말했어요. 재혁은 내가 미란을 죽였다고 믿었어. 아들을 없앤 것도 미란을 죽인 것도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민준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그럼 서희 씨에게는 사라진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는 할아버지의 친아들이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떨리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회장이 대답했어요. 박혜진 때문이야. 민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박혜진이요. 회장이 설명했어요. 어젯밤 내게 협박 편지가 왔어. 50년 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서희와 민준의 결혼을 막아라. 안 그러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지. 회장이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편지 끝에는 박혜진이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물었어요. 박혜진은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우리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야.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서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라. 민준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저는 서희를 사랑해요.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서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니? 민준이 얼어붙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혈연상으로는 문제없어. 너와 서희는 사촌이 아니야.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지. 하지만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서희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진 아들 문제도 있어.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만약 돌아온다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회장이 대답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해. 박혜진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협박하는지, 그리고 사라진 아들이 어디 있는지. 회장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서희를 진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함께 해결해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서희의 사라진 오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살아있을까요? 제세장 윤재혁의 위기, 진짜 적의 정치. 다음 날 오전, 윤재혁의 집. 재혁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미란의 죽음에 관한 자료들, 사립탐정의 조사 보고서들이었죠. 지난 5년 동안 재혁은 이 자료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미란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사화에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김 의사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것. 강철수도 김명희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다는 것. 재혁은 허무했어요. 5년 동안의 복수가 헛된 것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혁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낯선 얼굴이었어요. 재혁이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어요. 윤재혁 선생님, 저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국제제약회사 글로벌파마 한국 지사장입니다. 재혁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진수가 말했어요. 윤미란 박사님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재혁이 문을 열었어요. 이진수가 들어와 서재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진수가 말했어요. 윤 선생님, 혹시 1975년에 윤미란 박사님이 개발하신 신약에 대해 아십니까? 재혁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강철수와 함께 개발한 항암제잖아요.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반만 맞습니다. 사실 그 신약은 단순한 항암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수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영문으로 된 연구 논문이었어요. 이진수가 설명했어요. 윤미란 박사님이 개발한 신약의 핵심 성분은 MR-1975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암세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유전자 활성화요? 이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 유전자는 인간의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MR-1975는 불로장생약의 기초 물질이었습니다. 이 약을 발전시키면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죠. 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진수가 말했어요. 1975년 당시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글로벌파마가 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MR-1975의 가치를 알아봤죠. 이진수가 설명했어요. 글로벌파마는 한국에 비밀 요원을 보냈습니다. 목적은 MR-1975의 연구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었죠. 재혁이 떨리며 물었어요. 그래서요? 이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1976년 윤미란 박사님의 연구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가 사라졌죠. 재혁이 소리쳤어요. 그게 글로벌파마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처리했죠. 이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윤미란 박사님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연구 데이터, 실험 샘플, 논문 초고 전부 사라졌어요. 이진수가 말했어요. 강철수 회장은 그 사건 이후 신약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윤미란 박사님의 공로는 묻혔습니다. 재혁이 주먹을 쥐며 물었어요. 그럼 글로벌파마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진수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들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진수가 설명했어요. MR-1975의 합성 공식 중 마지막 단계가 기록되지 않았던 겁니다. 윤미란 박사님이 그 부분만은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재혁이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뭘 원하는 거죠? 이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미란 박사님이 남긴 비밀 노트입니다. 재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비밀 노트요? 이진수가 설명했어요. 윤미란 박사님은 연구실 도난 사건 이후 남은 기억을 바탕으로 비밀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MR-1975의 완전한 합성 공식이 담긴 노트죠. 이진수가 말했어요. 그 노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두었죠. 재혁이 떨리며 물었어요.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글로벌 파마는 그 노트를 찾으려고 지난 50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이진수가 재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 선생님, 2020년 윤미란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셨나요? 재혁이 눈을 감으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2020년 8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미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란이 가늘게 숨을 쉬며 재혁의 손을 잡았었어요. 여보, 서희에게 전해줘요. 재혁이 울면서 물었어요. 뭐요? 뭘 전하라고요? 미란이 힘겹게 말했어요. 빨간 공책, 서희 방, 인형, 아내, 그리고 미란은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말이었죠. 재혁이 눈을 뜨며 이진수를 바라봤어요. 빨간 공책, 서희 방 인형 안에. 이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바로 비밀 노트입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나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서희의 방으로 들어갔죠. 어렸을 때부터 서희가 아끼던 테디베어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재혁이 인형을 집어 들고 등 부분을 확인했어요. 지퍼가 있었어요. 재혁이 지퍼를 열자 안에 솜과 함께 작은 빨간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윤미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혁이 공책을 펼쳤어요. 복잡한 화학식과 실험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진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겁니다. 50년 동안 찾던 바로 그 노트입니다. 재혁이 돌아서며 공책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진수가 대답했어요. 그 공책의 가치는 수조 원이 넘습니다. 불로장생약의 핵심 비밀이니까요. 재혁이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걸 내게 알려주는 거죠? 글로벌 파마 사람이라면서요. 이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글로벌 파마를 배신했습니다. 재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이진수가 설명했어요. 20년 전 제 아버지가 글로벌 파마 한국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됐죠.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뇌물, 횡령. 이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내부 고발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를 막았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습니다. 재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진수가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파마에 입사해서 출세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진수가 재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윤 선생님, 우리 함께 합시다. 글로벌 파마를 무너뜨리고 윤미란 박사님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현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재혁, 나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었어요. 이진수가 재혁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도망쳐요. 공책을 가지고.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이진수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남자가 이진수를 밀쳤어요. 이진수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재혁은 공책을 품에 안고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재혁이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어요.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었지만 일어나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재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재혁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파마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비밀 노트를 찾는 걸까요? 제 내장 민준과 서희의 갈등, 피할 수 없는 진실. 저녁 7시 민준과 서희는 윤재혁의 집 앞에서 만났어요. 집은 난장판이었어요.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고 거실에 가구들이 뒤엎어져 있었어요. 서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준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계단 아래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서희 씨, 여기 피가. 서희가 달려와 피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도 사건 같은데요.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경찰은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들이 계단 아래에서 이진수를 발견했어요. 의식이 없었지만 맥박은 있었어요. 여기 부상자 있습니다. 이진수가 들 것에 실려 나갔어요. 경찰이 민준과 서희에게 물었어요. 피해자와 무슨 관계시죠? 서희가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예요. 윤재혁이요. 경찰이 적으며 물었어요. 아버님이 누구한테 공격받을 이유가 있나요? 원한 관계 같은 거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착한 분이에요. 민준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혹시 CCTV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경찰이 집 밖의 CCTV를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4명이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윤재혁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조직적인 범행 같은데요. 혹시 아버님이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서희가 대답했어요. 의사예요. 은퇴하셨지만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의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격할 이유가 뭐지? 민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협박 편지. 박혜진. 그리고 50년 전의 비밀. 민준이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희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의 벤치에 앉았어요. 민준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서희 씨, 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서희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50년 전 할아버지랑 서희 씨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었대요.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윤미란 씨를 사랑했었대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대요. 서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1975년 할아버지와 윤미란 할머니가 하룻밤을 보냈대요. 그리고 윤미란 씨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대요. 서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 아들은 나중에 윤재혁 아저씨의 양아들이 됐대요. 그리고 1983년에 서희 씨가 태어났고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한테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1990년에 사라졌대요. 14살 때요. 서희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희미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서희는 너무 어려서 자세히 몰랐어요. 서희가 물었어요. 그 오빠는 어디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할아버지도, 윤재혁 아저씨도. 서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있었던 거잖아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려 했지만 서희가 밀쳤어요. 서희가 소리쳤어요. 당신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서희 씨, 할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세요. 서희가 울며 말했어요. 후회한다고 다해요? 오빠가 돌아와요?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오빠의 실종, 어머니의 죽음. 서희가 계속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얽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이 비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준이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서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서희가 말했어요. 당신 할아버지와 제 어머니 사이의 아들. 그 사람은 당신 할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여동생이고요.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의 여동생과 결혼했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서희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빠.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서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민준이 서희의 팔을 잡았어요. 서희 씨, 제발. 서희가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희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민준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민준과 서희의 사랑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제5장 박혜진의 정체, 사라진 아들의 진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창고. 윤재혁은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발목이 부어올라 걷기 힘들었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품 안에 빨간 공책을 꺼내봤어요. 밀안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화학식들이 보였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재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50년 동안 밀안이 숨겨온 비밀이었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어요. 재혁이 깜짝 놀라 숨었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한 여자였어요. 박혜진이었어요. 혜진이 창고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윤재혁 선생님, 나와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재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어요. 당신은 누구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제 소개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혜진이 재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혁이 뿌리쳤어요. 당신이 날 도와. 왜 당신도 이 공책을 노리는 거 아니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글로벌 파마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에요. 재혁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글로벌 파마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윤미란 박사님의 연구를 훔친 회사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 비밀 노트를 찾고 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들을 감시해 왔어요.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서요. 재혁이 물었어요. 왜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혜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글로벌 파마에게 살해당했어요. 재혁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2005년 제 아버지 박진수는 글로벌 파마 한국 지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됐죠. 혜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내부 고발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재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윤미란 박사님의 비밀 노트예요. 혜진이 재혁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 노트를 공개하면 글로벌 파마가 50년 동안 윤미란 박사님의 연구를 훔쳐서 돈을 벌었다는 게 증명돼요. 재혁이 공책을 꺼내 혜진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그거요? 혜진이 공책을 받아 펼쳐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MR-1975의 완전한 합성 공식이에요. 혜진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해요. 모든 언론을 모아놓고 진실을 폭로해야 해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소. 재혁이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강민준과 서희의 결혼을 막으려 했소. 왜요?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들의 결혼은 비극을 낳을 거예요. 재혁이 물었어요. 무슨 비극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재혁 선생님, 당신은 윤미란 박사님과 강철수 회장 사이의 아들을 알고 계시죠? 재혁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1990년 14살이던 그 아이는 가출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파마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재혁이 소리쳤어요. 왜요? 왜 그 아이를? 혜진이 대답했어요. 그 아이의 혈액 때문이에요. 윤미란 박사님이 임신 중에 MR-1975를 복용했어요.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 결과 그 아이의 혈액에는 특별한 항체가 생겼어요. MR-1975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항체였죠. 혜진이 말했어요. 글로벌 파마는 그 항체를 연구하기 위해 아이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아이를 비밀 연구소에 가둬두고 실험했어요. 재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짐승 같은 놈들. 혜진이 말했어요. 3년 전 저는 그 연구소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니, 이제는 중년 남자가 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재혁이 떨리며 물었어요. 어디 있소? 지금 어디 있소? 혜진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에요. 35년 동안의 실험 때문에 몸이 망가졌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란이 알았다면. 혜진이 재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민준과 서희의 결혼을 막으려 한 거예요.
재혁이 물었어요. 왜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해요. 자신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만약 서희와 민준이 결혼하면 그 사람은 더욱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신의 친아버지의 손자와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하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재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복잡하죠. 혜진이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철수 회장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혼을 막으라고요. 재혁이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소?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가시겠어요? 재혁이 일어섰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와 혜진의 차에 탔어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35년 동안 사라졌던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민준과 서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6장 35년 만에 재회. 요양병원 302호실. 혜진과 재혁이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휠체어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서 씨, 손님이 왔어요. 준서라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재혁을 봤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혁을 가리켰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쉰 목소리였어요. 35년 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재혁이 침대로 달려가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야. 준서야. 재혁이 울부짖었어요. 35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이었어요. 준서도 재혁을 안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방을 나가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었어요. 한참 후 재혁이 준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준서는 미란을 닮았어요. 눈매, 코, 입 모든 게 미란을 닮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주름이 있었어요. 재혁이 떨리며 물었어요. 준서야, 3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준서가 힘겹게 말했어요. 저를 실험했어요.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피를 뽑았어요. 약을 먹였어요. 준서가 울며 말했어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재혁이 준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 준서야. 내가 못 지켜줘서.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재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를 못 봤네요. 마지막으로 재혁이 준서를 다시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마지막까지 찾았어. 35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재혁이 말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너에 관한 거였어. 준서에게 미안하다고. 준서가 울부짖었어요. 엄마. 한참을 울고 나서 준서가 물었어요. 서희는 어떻게 됐어요? 제 동생. 재혁이 대답했어요. 서희는 잘 크고 있어. 의대를 나왔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준서가 물었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서희가.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너는 서희의 오빠야.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망가졌어요. 서희가 저를 보면 실망할 거예요. 재혁이 준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니야. 서희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서희의 오빠니까.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이 물었어요. 준서야, 너 강철수라는 사람 알아?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친아버지. 맞죠. 재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준서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제가 납치당하기 전에 말해줬어요. 제 친아버지가 강철수라고. 준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를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돈만 보냈죠. 재혁이 준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준서야, 강철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겁쟁이였던 거지. 준서가 물었어요. 지금도 저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재혁이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내가 35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글로벌 파마 사람들이 이 병원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재혁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준서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죠? 혜진이 대답했어요. 제가 준비한 안전가옥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숨어 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날짜를 잡겠습니다. 재혁이 준서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준서는 걷지 못했거든요. 세 사람은 요양병원을 빠져나와 혜진의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준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5년 만에 바깥 세상이네요. 재혁이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자유야, 준서야. 아무도 너를 가두지 못해. 하지만 준서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35년 동안의 감금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여러분, 준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철수 회장은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7장 민우의 탈출과 새로운 동맹,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강민우는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3주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병원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떻게 복수할지. 그러던 어느 날 민우에게 면회객이 왔어요. 면회실로 나간 민우는 유리 너머에 앉은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수진이었어요. 민우가 전화기를 들며 말했어요. 형수님, 왜 여기 왔어요? 수진도 전화기를 들고 말했어요. 당신을 꺼내주려고요. 민우가 비웃었어요. 꺼내준다고? 어떻게? 증거가 확실한데. 수진이 서류 봉투를 보여줬어요. 이게 있어요. 민우가 서류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강철수 회장의 서명이 있는 자금, 이체 승인서였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당신의 자금 이동을 승인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있으면 횡령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집행이 돼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수진이 웃었어요. 회장님 서재에서 훔쳤죠. 강준혁 씨와 이혼하면서 집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민우가 수진을 자세히 봤어요. 왜 날 도와줘요? 나 때문에 당신도 고생했잖아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제주도로 가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수진이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준혁에게, 강철수에게, 나를 버린 그 집안에.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복수의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민우가 웃었어요. 형수님도 결국 저랑 같은 사람이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복수자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그럼 형수님은 뭘 원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성도병원이요. 그리고 강씨 집안의 몰락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거래합시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면 함께 복수하는 거예요. 수진이 웃었어요. 그럼 변호사를 보낼게요.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당신은 곧 풀려날 거예요. 일주일 후 민우는 석방됐어요. 강철수 회장의 승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거든요. 민우는 구치소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어요. 수진이 차를 몰고 와서 민우를 태웠어요. 차 안에서 민우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계획은 뭐예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먼저 강철수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요. 민우가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 약점. 제가 알아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뭔데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라진 아들이요. 수진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강철수 회장과 윤미란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1990년에 사라졌죠.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그 아들이 돌아온다면 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숨겨왔던 비밀이 폭로되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겠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겠네요. 민우가 웃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찾죠? 민우가 대답했어요. 박혜진이요.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어요. 민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박혜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어요. 혜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우가 말했어요. 혜진 씨, 저예요. 강민우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말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제안이 있어요. 혜진이 웃었어요. 제안이요? 당신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거래할 생각이 없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준서에 관한 얘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윤미란과 강철수의 아들 준서. 당신이 그를 숨기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민우가 웃었어요. 저도 나름 조사를 했으니까요. 3년 전부터 당신이 어떤 요양병원에 자주 간다는 걸 알았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만나요. 오늘 저녁 8시 한강공원. 거래하죠. 혜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이 민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서가 누구예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강철수에 숨겨진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무기죠. 여러분, 민우와 수진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준서는 이 음모에 어떻게 휘말리게 될까요? 제8장 기자회견과 폭로. 1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박혜진은 대형 기자회견장을 예약했어요. 50개가 넘는 언론사를 초청했죠. 회견장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윤재혁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준서도 함께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기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5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혜진이 빨간 공책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은 고 윤미란 박사님의 연구 노트입니다. 1975년에 개발된 신약 MR-1975의 완전한 합성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1976년 미국의 글로벌 파마는 이 연구 데이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윤미란 박사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혜진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글로벌 파마의 임상시험 데이터, 특허 문서, 모든 게 MR-1975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글로벌 파마를 고소하실 건가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네. 특허권 침해, 연구 데이터 절도, 모든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혜진이 윤재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은 윤미란 박사님의 남편이신 윤재혁 선생님입니다. 혜진이 준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혜진이 잠시 멈췄어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윤준서 씨입니다. 윤미란 박사님의 아들이자 35년 동안 글로벌 파마에게 납치당해 불법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35년 동안 납치요? 인체 실험이라니요. 증거가 있나요? 혜진이 다시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글로벌 파마의 비밀 연구소 사진들, 준서에 대한 실험 기록들, 모든 게 명확하게 증명됐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준서 씨는 1990년 14세의 나이에 납치당했습니다. 글로벌 파마는 그의 혈액에 있는 특수 항체를 연구하기 위해 35년 동안 그를 감금하고 실험했습니다.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피를 뽑히고 약을 먹였습니다.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못 봤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기자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재혁이 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아들아.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강철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준혁도 함께 왔어요. 기자들이 회장에게 달려들었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인가요? 윤미란 박사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회장은 기자들을 뚫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준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49년 만의 재회였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서야. 준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단상 위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준서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회장이 울부짖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지 못해서 14살에 사라졌을 때 찾아주지 못해서 35년 동안 고통받을 때 구해주지 못해서 회장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장면은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거예요. 준서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어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회장의 몸이 떨렸어요. 준서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엄마도 버렸고요. 돈만 보내면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준서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졌어요. 재혁이 급히 준서를 붙잡았어요. 회장도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준서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서가 회장을 밀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이 주저앉았어요. 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폭로한 내용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혜진이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강철수 회장은 50년 동안 3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첫 번째 손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첫째, 윤미란 박사님의 연구 공로를 도용했습니다. 혜진이 두 번째 손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둘째,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세 번째 손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셋째, 글로벌 파마의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방조했다고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2005년 강철수 회장은 글로벌 파마가 준서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과 윤미란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니까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강철수 회장을 아동유기, 범죄 방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소리치고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민준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2005년에 알았다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무 비겁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존경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니. 준혁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이 대답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지. 병원도, 재산도, 명예도. 다.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민준이 떨리며 물었어요. 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회장이 말했어요. 준서를 찾아가라.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우리 집안이 저지른 죄를 갚아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강철수 회장의 몰락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민준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재하업장, 선택의 기록. 기자회견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는 강철수 회장의 스캔들로 도배됐어요. 재벌 회장, 50년 숨긴 아들 버렸다. 35년 납치된 아들, 인체 실험 피해자로 발견. 성도병원 강철수, 범죄 방조 혐의로 고소당해. 성도병원의 주가는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30% 이상 떨어졌죠.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사회의에서 이사 한 명이 말했어요. 회장님을 해임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병원이 무너집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강철수 회장은 더 이상 병원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민준이 이사회의에 참석해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할아버지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한 이사가 비웃었어요. 해명이요. 모든 게 증거로 밝혀졌는데요.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병원을 50년 동안 키워오셨어요.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어요. 공로와 범죄는 별개입니다. 민준 씨. 결국 투표가 진행됐어요. 10명의 이사 중 8명이 회장 해임에 찬성했어요. 강철수 회장은 성도병원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이 들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회장이 민준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왔구나. 민준이 회장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민준이 대답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이 말했어요. 준서를 찾아가라.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는 49년 동안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제라도 사랑을 줘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서희와의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라. 민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회장이 설명했어요. 준서는 서희의 오빠야. 그리고 나의 아들이지. 만약 너희가 결혼하면 복잡해질 거야. 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희를 사랑해요.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 민준아.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민준은 준서가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재혁이 나왔어요. 재혁이 민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재혁이 손을 들어 민준을 막았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들어와. 민준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준서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과 준서가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준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준서 삼촌, 처음 뵙겠습니다. 준서가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삼촌의 조카가 되는 거죠.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만졌어요. 조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삼촌한테 너무 못했어요. 준서가 민준을 일으켜 세웠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이 안았어요. 준서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는 좋은 아이구나. 한참 후 민준이 준서에게 물었어요. 삼촌, 서희는 만나고 싶으세요?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서희를, 내 동생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희도 삼촌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망가졌어. 서희가 실망하지 않을까?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서희는 삼촌을 사랑할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은 서희를 안전가옥으로 데려왔어요. 서희가 현관에 들어서자
준서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준서도 울기 시작했어요. 서희야. 서희가 달려가 준서를 안았어요. 오빠, 어디 있었어요? 3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준서가 서희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남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재혁과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후 서희가 준서를 놓으며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오빠, 많이 힘들었죠?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를 봤으니까. 서희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함께 살아요. 우리 가족 함께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가족.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서희와 헤어지는 게.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서희에게는 지금 오빠가 필요하다는 걸. 35년 만에 찾은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민준이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려 했어요. 서희가 민준을 붙잡았어요. 오빠, 어디 가요? 민준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 씨,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서희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오빠도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 놀라서 서희를 바라봤어요. 서희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준서가 말했어요. 맞아. 민준이도 가족이야.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따뜻했어요. 클로징. 네, 청취자 여러분. 명문가의 비밀 제5화가 끝났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강철수와 윤미란 사이의 아들 준서. 35년 동안 납치당해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그가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박혜진의 폭로로 글로벌 파마의 범죄가 밝혀졌고 강철수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병원도, 명예도, 가족의 신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준서, 서희, 재혁, 그리고 민준.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민준과 서희의 사랑은 계속될까요?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준혁과 박지은의 로맨스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리고 민우와 수진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까요? 에필로그. 기자회견 일주일 후. 민우와 수진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혜진을 만났어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제안이죠? 민우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준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혜진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준서는 강철수의 친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죠.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준서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강철수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말했어요. 민준이랑 나눠 가지겠죠. 민우가 웃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준서는 35년 동안 감금당했어요. 법적으로 강철수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그 배상금이 청구되면 강철수는 파산해요. 그리고 성도병원도 위기에 빠지죠. 혜진이 물었어요. 그래서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그때 우리가 병원을 인수하는 거예요. 싸게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준서에게 병원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서도 우리 편이 되겠죠.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서는 돈에 관심 없어요. 민우가 웃었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민우가 말했어요. 35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을 원하게 될 거예요.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준서를 이용할 생각 없어요. 민우가 혜진의 팔을 잡았어요. 혜진 씨, 당신도 복수자잖아요. 글로벌 파마를 무너뜨리고 싶잖아요. 민우가 말했어요. 우리 함께해요. 강철수도 글로벌 파마도 다 무너뜨려요. 혜진이 민우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앉았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민우가 웃었어요. 간단해요. 준서를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서를 설득하게 놔두세요. 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준서가 거부하면 포기하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세 사람은 악수했어요.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동맹은 얼마나 갈까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화 예고. 여러분, 제5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 제6화 상속 전쟁에서는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준서는 민우와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민준과 서희의 결혼식은 정말 열릴까요? 강철수 회장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마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준서를 다시 납치하려 할까요? 윤미란의 비밀 노트를 빼앗으려 할까요? 더 큰 음모, 더 큰 배신,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작가의 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제5화는 어떠셨나요? 준서의 등장 35년 만의 재회, 그리고 강철수 회장의 몰락. 특히 기자회견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죠. 무릎 꿇은 회장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가 받아야 할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준과 서희의 관계. 두 사람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민우와 수진의 새로운 동맹도 흥미롭죠. 이 두 사람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화에서는 상속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서, 민준, 민우 세 사람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져요. 그리고 글로벌 파마의 역습도 시작됩니다.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6화는 더욱 긴장감 넘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계속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민준과 서희가 결혼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